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 동아시아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권영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해설 강의고요. 대충 뭐 1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도로 났나? 진짜? 진짜 이렇게 나죠? 잘 모르겠어요. 진짜 공부 안 한다. 이게 3월이니까. 예. 점점 점수가 올라가겠죠. 자, 오답률 순을 볼게요. 네, 이런 문제들이 오답률 순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아까 제가 세계사 했는데 세계사는 오답률 50%가 넘는 게 한 4문제인가? 3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3문제밖에 안 되는데 동아시아사가 세계사보다 훨씬 더 어려웠네요. 오답률이 8문제가 50%가 넘습니다. 야, 70%? 15,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15, 60% 넘는 거 한번 이렇게 가까운 거 4개 볼까요? 15번 문제. 기억, 니은,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그렇죠. 동아시아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가 있니? 라고 하는 문제. 많이 틀만 하네요. 이건 왜 많이 틀렸죠? 이해가 안 가네요. 공부 안 한 거죠? 예.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요. 예, 역시, 이건 이제 이것과 이것 사이는 아니지만 이 사건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연표 문제라는 게 결국 어디와 어디 사이에라는 거 맞추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워싱턴 군축회의인데 많이 틀린 이유는 그냥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해서 이게 뒷파트니까. 다음에 7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거 동아시아 전형적인 문제예요. 특정 기간에, 이번에는 특정 기간, 무로마치 맞부나 카마쿠라 맞부나 여간 특정 기간에 볼 수 있는 거 맞추는 건데 그냥 무로마치 맞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렸네요. 공부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뒷부분이어서 아직 거기까지 못 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난징 조약의 내용과 미일 화친 조약의 내용을 알고 난징 조약에만 해당되는 거 찾아봐, 그런 문제이죠. 자, 계속 보고 있네요. 50% 넘는 거요. 중원 앙조 찾는 건데 잘 읽으면 이제 당이에요. 이거 약간 살짝 어렵다. 이거 살짝 어려운데 그래도 네, 많이 틀렸네요. 74번. 역시 동아시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이거 이제 만주사변이라는 거 파악하고 만주사변 이후에 있었던 거 찾는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50% 넘는 문제들의 유형을 대충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3월 첫 모의고사를 본 우리 고3 학생들은 이런 유형이구나, 동아시아사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많이 틀리는 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나와 같은 동아시아를 보는 동료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주제에 좀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죠. 그죠? 개념 업무를 일단 완성을 시켜야죠. 1차 완강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2회 완강을 도전을 해야 돼요. 2회 완강을 도전하고, 2회 완강했어요? 그럼 3회, 4회, 5회. 5번은 돌려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2회를 정도 완강하고 나서 1회는 이제 정배속으로 완강하고 2회는 좀 배속 올려서 완강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차 개념 강좌를 만들었으니까는요, 그거 계속 무한 반복해. 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잘못 눌러요. 이거 제 익숙치 않아가지고. 자, 1번. 가문화가 남긴 유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대. 신석기 시대죠. 창장강 하류의 신석기. 허무드죠. 허무드 하면, 그죠? 이거죠, 이거. 정답은 3번. 끝! 자, 이런 건 굳이.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 역사에는 국가명이 한글로 요거라고 표기되는 나라가 많다. 어떤 나라가 있어? 오를 멸망시키고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야? 그 진이죠. 다음에 수에 의해 멸망한 남조. 남조 하면 뭐야? 송제양진이잖아. 결국 진이에요, 진. 진 찾는 거야. 또 다른 진. 송과 전연의 맹약을 맺은 나라는 요.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남비엣 또는 남월과 같은 말 고조선. 전국시대의 분열을 통일한 나라 진. 여기 노곡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나라 노곡에 금이 나서 후한 광무제네. 다음에 온조 집단이 한강 유역에서 세운 나라는 백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초신 그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니? 어려서부터 불국토를 그리워하던 그는 태종치세의 먼 여행길. 인도에 갔네요. 그죠? 인도에 가서 또 요게 또 포인트죠. 대당서역길. 누구예요? 현장이죠.
비단길로 해서 인도로 갔다가 비단길로 돌아왔죠. 대한탑이 그가 가지고 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한탑이겠네, 정답은. 그죠? 정답 나왔고요. 도다이사는 8세기 나라 시대 때. 정답 2번이고요. 일본의 계율이 전해진 것은 8세기 때 감진이죠. 감진. 그러니까 제시문에 감진이 나와야 돼. 불국사 삼청석탑은 8세기 때 만들어진 것이죠. 불국사 석가탑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윈강의 대불은 그죠, 북위 왕공 강화 왕적불과 관련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군요. 밑줄친 중원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태정관에서 신라는 되게 길어요. 그죠? 천년왕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원전 1세기 때 만들어져서 일단 신라랑 겹치는 중원왕조는 되게 많죠. 유명한 것으로는 일단 후한도 있죠. 후한도 있고 한도 있고 전한도 있고, 기원전 1세기니까 전한도 있고 신도 있고 후한도 있어요. 게다가 위진남북조도 있어요. 게다가 수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힌트가 아니에요. 신라 너무 길어. 천년왕조니까. 그러니까 다른 힌트를 찾아야 돼. 신라가 있을 때 중원왕조 너무 많으니까 다른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태정관이에요. 태정관이 뭐야? 이관팔성 제도의 그 이관이잖아. 다이오 율령, 8세기 초 701년 다이오 율령으로 만들어졌던 게 이관팔성이고, 그게 바로 신기관과 태정관이지. 물론 태정관은 또 쭉 있어. 태정관은 8세기 때 만들어져서 언제 없어지냐면,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메이지 신정부 때 없어져. 태정관도 엄청 길어. 그러면 여하간 태정관이 만들어지는 8세기를 염두에 두면 돼. 그러면 8세기 때 태정관, 그럼 뭐야? 당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당 문제예요. 견당사 얘기하는 거죠. 8세기 때도 당연히 보내니까요. 9세기 말 해안 시대 때 견당사가 폐지되는 거죠. 주변국에 화봉공주를 맞죠?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천년왕조 신라랑 다 겹친다. 그리고 당나라가 돌 위에 보냈죠. 토번, 돌골, 위고르에 정복지에 도읍을 설치했다. 도읍은 나면 당이죠. 살수에서 고구려에 대표했다. 수. 히미코를 친히 외왕으로 책봉하였다라는 것은 3세기 위, 이렇게 되죠. 문제 좋네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 정답은 1번. 자, 5번.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요. 처음에 모문용 가도 이거는 뭐야? 정묘호란이죠. 모문용과 가도 들어가면 그 다음은 정묘호란이라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묘호란 묻는 게 아니라 모문용이 대적하고자 했던 오랑캐예요. 누구야? 후금이죠. 후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국가를 찾는 게 아니라 밑줄친 오랑캐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진족을 찾아봐 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팔기제를 정배하였다. 후금을 만들었던 누르하치가 만든 거니 딱 정답이죠. 그냥 수도를 대도로 옮겼다. 누구야? 쿠빌라이 칸, 몽골 족과 관련된 거죠. 원을 수립한 인물이죠. 세키가라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라는 것은 이거 누구야? 토쿠가와 이에야스로서 에도마부 수립, 일본 쪽 얘기죠. 남명간제와 북명간제를 마련하였다 라는 것은 요죠. 거란족이죠. 동남아시아 등지로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라는 것은 이거 명은 한족 왕조이죠. 자, 정답은 1번.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니? 이주하기 전에 어디서 살았나요? 숭화강 유역에 있는 부여에서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이주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주몽을 따라왔군요. 주몽이 부여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올 때 함께 이야, 이 사람 인싸네요. 주몽이랑 함께. 아싸라서 내려온 건가? 부여의 아싸이지만 주몽과 함께 이제 고구려를 세우면서 인싸가 되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간 주몽과 함께 내려와서 고구려 세우겠죠? 그래서 고구려 건국 찾는 거예요. 고구려 건국이요. 고구려 건국. 요거죠. 1번.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했다. 강남 지역의 관계시설을 확충했다. 이런 게 나오려면 제시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556국의 전개로 인한 한족의 강남 위주로, 동진, 남조 이런 게 나와야죠. 벼농사 기술을 원주민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반도 도래인들이 일본에 가는 그런 제시문이 나와야 돼요. 야마토 정권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도 역시 도래인들이 나와야 돼요. 왕인, 아지키 이런 게 나와야죠. 선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했다 라는 것은 북위의 호환융합, 효문제의 한화정책 같은 게 제시문에 나와야죠. 평성에서 로양천도 이런 거요. 다음 7번. 이것도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막부 시기 때.
아시카가 포인트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맞는 게 무로마치 마부잖아요. 그리고 이 제시모는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8대 쇼군인데요. 동생 요시미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 다음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얘를 이제 쇼군의 후계자 선정을 하려고 하면서 슈고 다이묘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게 바로 오닌의 난이고, 이 1467년 오닌의 난이 센코쿠 시대의 시작이라 이야기해요. 여가 무로마치 마부 이야기죠. 무로마치 마부는 14세기 때 탄생했고, 14세기 순서 중요합니다. 무레남, 왜구, 원망, 고조. 무로마치 마부 탄생, 남북조 내전의 시작, 왜구의 창궐, 원명 교체, 명예 건국, 그리고 원나라 대도 점령, 그다음에 고려 멸망, 조선 건국, 그리고 남북조 내전이 끝나지. 그리고 이제 15세기 때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고 가만 무역이 시작되잖아. 요런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북조 내전이라든지 원의 명예 건국, 주원장, 또 이성계 이런 거 찾는 거지. 자, 홍로몽을 읽고 있는 상인, 청이잖아. 청나라, 그러니까 당시 일본은 에도 마포고, 헤이조교 건설에, 조는 이제 조선 후기, 헤이조교 건설에 동원된 농민, 헤이조교, 나라 헤이조교잖아. 그러니까 8세기 나라지. 에도로 향하는, 에도 마포죠. 가만 무역을 요게 정답이네. 그지? 무로마치 마포. 몽골 고려 연합군과 싸우는 무사는 카마쿠라 마포와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4번. 예. 자, 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몰아내고. 나도 하고 싶었는데. 선우. 자리에 오른 묵특. 묵특 선우네요. 묵특 선우. 유목서기를 장악하고 만리장성 인하까지 침략. 묵특은 백등산에서 항고조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다 줬다 라고 한 이런 용어에서 흉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노 찾기예요. 네, 흉노 찾기. 별무반을 편성하였다라는 것은 고려 윤관과 관련되어 있죠. 분서갱유를 단행했다. 진시황제죠. 다이오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것은 일본 아스카 시대 순서 알기. 아따 백일당, 아스카 문화, 다이카 개신, 백강전투, 일본이라는 국고 사용, 다이오 율령.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시대라는 순서도 알아두시고요. 자연왕과 우연왕을 두었다. 이게 흉노죠.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하다 5세기 때 북이의 효문제의 정책이죠. 정답은 4번.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왕수인, 심정리, 지행하별 이런 용어에서 양명하기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모토리 노리나가, 고사기 전, 일본의 국학, 에도 마부시기 때 국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사기가 나오면 8세기 나라 시대고, 고사기 전이 나와야 에도 마부의 국학입니다. 그리고요. 자, 양명학과 국학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가는 양명학이었습니다.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서양 문물하면 이제 서학이죠. 마테오 리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일단 서강계가 있어요. 기하 원본, 실학 같은 것도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또 이 서학과 실학의 영향을 받은 게 고증학이죠. 명말 청대. 그다음에 성리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맞죠? 양명학. 시언력이 제작되는 기초가 되었다. 시언력은 누가 만들었냐면 아담샬이죠. 관련이 없죠. 공자 맹자 시대 유학으로의 복귀를 추구한 것은 오규소라이로서 에도 마부의 고학이죠. 서원과 향약에 의해 확산된 것은 성리학이죠.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지도에 나타난 시기에 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금성, 신라 수도예요. 헤이안, 교토 헤이안. 장안, 이거 한당의 수도잖아. 한당의 수도. 근데 한나라는 아니지. 확실히 금성이 있고 헤이안이 있으니까 이건 당이야. 당. 그럼 당이었을 때, 신라였을 때, 9세기 교토 해안이었을 때 여기는 뭐야? 발해지, 발해. 발해 수도는 물론 많지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문왕 때 만들어졌던, 8세기 문왕 때 만들어졌던 상경성만 기억하면 돼. 주작대로로도 유명하죠. 자, 그러면 발해를 맞추라는 거야. 발해를 찾아봐 라는 거다. 사서집주를 읽는 선비 못 봐. 왜냐면 사집주는 12세기 남송의 주자가 만들었으니까.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볼 수 있죠. 발해의 교육기관이죠. 팔만대장경은 볼 수 없어. 13세기 고려 대몽 항쟁기 때 강화도에서 만든 거니까 볼 수 없지. 제사를 주관하는 신기관의 관리는 이 시기 때는 볼 수 있어. 이 시기 때는 볼 수 있어. 근데 이건 시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틀린 거지. 일본에서는 볼 수 있어. 같은 시기 때. 다이율령 이후에 있으니까.
다이카 개신의 조칙을 선포하는 군주는 볼 수 없어. 이건 645년 다이카 개신.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조칙을 발표한 거 이제 그 다음에라서 646년이지만 다이카 개신 645년으로 기억해. 7세기 아스카 시대 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되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시기를 찾는 거예요. 보면 이제 뭐 풍속화가 있고 민화가 있으니까 뭐 쉽네. 조선 후기네. 조선 후기 하면 청해조지요. 그래서 청나라 에도마부를 찾는 거예요. 한글 소설 맞고 제자백과 춘추전국, 불락후, 에도마부, 조은인문화지. 대월사기는 언제야? 그렇지, 이거는 13세기 후반이지. 13세기 후반 원대 3.1남일 전전, 원건국 대월사기, 삼별초의 난치납, 일본에 대한 1차 원정, 남송멸망, 일본에 대한 2차 원정, 쩐에 대한 2차, 3차 원정, 쩐흥다오의 활약. 13세기 후반이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정답은 2번. 자,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이드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계령 해제라는 단어에서 17세기 후반 강희제 때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나가사키로 청상인들이 많이 가죠. 왜? 일본 은을 살라고. 은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마부는 뭐를 해? 그죠? 18세기 초에 청상인의 출입을 어느 정도는 막은 건 아니고 제한하기 위해서 신패를 발급하죠. 그래서 신패 찾는 거예요. 정답 나왔고, 역참을 설치한 건 몽골 제국과 원과 관련되어 있죠.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에도마부는 맞는데 이거는 이제 17세기 초에, 이건 이제 18세기 초, 신패 발급은 18세기 초고, 이건 이제 조선과 쓰시마 도주와 관련된 내용이죠. 17세기 초 1609년. 지정문제를 시행했다라는 것은 18세기 초 청과 관련된 거고, 이 제시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대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을 두었어. 17세기 때 에도마부에 대한 이야기고, 뭐 제시문에 뭐 포르투갈 추방, 크리스트교 금지 뭐 이런 게 제시문에 나와야죠. 대지마는 포르투갈인들 때문에 만들어 둔 거지만은 결국 추방하죠. 크리스트교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자, 13번. 이것도 많이 틀린 문제인데요.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이런 거 약해 수학 나오면요. 1차 아편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청과 영국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 난징 조약이죠.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추가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죠. 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정합시다. 그래서 개항, 광저우와 상하이가 개항되고 홍콩이 할양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또 협정 관세가 난징 조약의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페리, 하친 조약, 학고대 때가 개항이 되고, 또 히읗자가 많아요. 히읗, 또 히읗, 최고대요. 결국 이거는 이제 교집합을 찾는 게 아니에요. 교집합은 뭐죠? 개항이죠, 개항. 교집합 개항밖에 없네요. 교집합 개항밖에 없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난징 조약에만 해당되는 걸 찾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는 난징 조약에만 해당되는 것은 홍콩 할양, 협정 관세 또 있는데, 공행 폐지 또 있는데, 배상금 지불, 난징 조약에만 해당되는 게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정답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죠. 난징 조약, 베이징 조약, 주룽반도 할양, 연해주 할양, 1차 4.20 조약, 코친 사이나 일부 할양, 시모노스키 강화 조약, 타이완 퐁우 제도, 랴오동 반도 할양, 이런 게 있으니까. 외교권 박탈은 을사 조약이죠. 최국대우 명시는 이 둘에서는 이제 뭐예요? 미일 화친 조약이었고요. 외국 군대 수도 주둔 허용은 뭐죠? 베이징 의정서. 우리 보통 베이징 의정서라고 안 그러죠. 신축 조약, 신축 조약이고요. 크리스트교 성교, 춤이 나왔네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크리스트교 성교의 자유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둘 다 없고, 이건 어디에 있냐? 텐진 조약. 2차 아편전쟁과 관련된 텐진 조약, 그리고 1차 4.20 조약에 있는 내용이죠. 이 문제 좋았어요. 정답이 쉬워서 그렇지. 자, 다음 14번. 밑줄 친 군사적 침략 이후,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요.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사실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류따오후, 류따오. 동북지역 장악, 만주국 수립, 자, 이런 용어들에서 만주사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주사변 뒤에 있었던 거, 만주 봉천의 쌍성전자 호떡, 세봉이가 흥겨워 얼른가 대시. 윤봉길, 상하이 훈코고원도 이거, 지청천의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누구랑? 중국 호로군과 한국 떡리꾼이 함께, 양세봉의 흥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 그 다음 대장정, 시안사건, 그 다음 중일전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볼까요? 정답 일단 니은 맞죠? 이건 20년대고요 1924년 판보이조가 동유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러일전쟁의 영향이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었습니다.
요거랑 관련된 게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인 거고요. 다음 15번. 기억, 니은,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인가요? 예. 기억과 니은식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패번치언이 단행되었다. 뭐 이런 단어에서, 아, 이 신정부는 뭐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신정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은 1970년대 전반을 뭉뚱그려 알면 돼요. 그 순서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뭉뚱그려서 메이지, 소태지, 싸이가, 패징.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순서 문제. 70년대 후반 이후가 이제 순서 문제. 그 문제였잖아. 그래서 소학교 의무교육, 태양력, 지조개정, 사민평등, 이와쿠라 서절단, 패번치언, 징병제는 세트로 그냥 기억해. 세트로 기억하고 10년대 후반은 순서대로 강화도 조약, 도쿄대학, 육규 합병, 헌법 제정 1889년, 교육치거와 제국우회 1890년, 펜다 청일전쟁 1894년.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딱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운용 사건이니까 이건 강화도 조약이거든. 결국 못 찾는 거야. 못 찾는 거지? 이런 거 찾는 거야. 메이지 소테이 사이가 페이징이나 또 이 시기 때 있었던 신문 알게, 신문. 그게 뭐야? 요코하마 마이니지 신문과 상하이에서 발간되었던 신보죠. 신보가 이제 정답인 거고요. 여기서는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1899년, 은하철도 999. 도쿄대학은 그저 강화도 조약 바로 직후야, 77년. 그다음에 옌프의 천연어는 청일전쟁 후야, 펜다 뒤야. 그다음에 천황의 교육치고, 여기죠, 교육치고. 여기 강화도의 훨씬 뒤지. 영국 상하이에서 신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요과만 많이 냈지 신문이 나와도 뭐 괜찮아. 정답이지 당연히. 16번. 가나 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박은식. 박은식 포인트가 아니라 김옥균이 포인트지. 김옥균의 정변. 갑신정변이네. 그다음에 두 번째, 캉유에이와 량치차오가 당시 광서제의 지지를 받아 이거를 전개했는데 결국 도망갔다. 백일천하로 유명한, 이거 3일천하, 이건 백일천하. 뭐야 이거는? 그렇지, 변법 자가운동이지. 둘 다 뭐를 모방하고자 했던 것이냐면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고자 했던 거지. 잘못 썼어. 변법 자가운동이고, 둘의 공통점은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고자 한 거지. 1번, 동학농민 운동 중에 전개된 것은 1894년 동청갑 청일전쟁과 갑오기역이죠. 공화국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신해혁명의 결과물인 중화민국의 수립.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아니지. 변법자가 운동은 청일전쟁 뒤지. 동청갑이 동학농민 운동의 배경이지. 8개국 연합군의 개입으로 실패한 것은 의하다 운동. 둘 다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 추진되었죠. 예. 자, 17번.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이거 공부 안 해서 많이 틀린 거지, 뭐, 그지? 일본으로부터 이 회의에서 산동반도 등에 대한 이권을 돌려받게 되었다, 중국이. 라는 용어에서, 이건 뭐다? 이거는, 그지, 파리 강화회의가 아니라, 파리 강화회의는 거꾸로고, 워싱턴 군축회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워싱턴 군축회의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뭐가 있느냐? 영일동맹 해체죠.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하다, 카이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하였다, 얄타. 오사운동이 일어난 게 그지, 파리 강화회의. 다음에 일본의 주권 회복,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정답은 이제 워싱턴 군축회의니까 군축, 군비축소. 다음에 왜 또 해? 18번째 문제.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중국의 당면한,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것도 중요한데 밑줄 안 쳐놨네. 미국 대통령인데 어쩌고저쩌고 지금 우리가 만나기 전에 베트남 전쟁이 터졌고 중소 국경 분쟁이 있었다는 거지. 뭐 생긴 거 봐도 마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너무 젊어 보이는데요.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 베트남 등에도 군대를 철수하고자 하는 뜻을, 그렇지, 파리 평화 조약 협정 전에 마오랑 닉슨이 만난 거잖아. 닉슨의 중국 방문이고, 그 72년 전후한 순서는 되게 중요해. 그 순서가 뭐지? 그지? 닉슨 유닛 516 파리 배사공이죠. 닉슨 독트린 1969년, 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그리고 이제 72년도 사건이 4개나 있어. 72년도 사건이. 닉슨의 중국 방문, 오키나와 반환, 일중수교, 유신헌법이 다 72년. 파리 평화협정, 그리고 이제 배민공이 배사공,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배민공이 배사공,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죠. 자, 이거 염두에 두시면 정답은 그죠, 파리, 뭐 쉽네. 파리 평화협정 직전이지 뭐, 그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 19번. 가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미일, 이건 이제 신헌법을 지키자라는 거고요. 미일 안보조약 개정, 개정 반대운동 1960년 안보투쟁. 안보투쟁이고, 같은 해 4.19 혁명이 있었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다음에 이제 이건 뭐야? 그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라라고 하는 6월 민주항쟁이죠. 당시 이제 전두환 정부였죠. 자, 옳은 거 찾아볼까요? 홍위병이 주도했다. 문화대혁명이죠.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전개되었다. 이거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사에서 중요한 그 5대 민주화 운동이 있어요. 우리나라 거. 그게 이제 4.19 혁명, 그리고 이제 한일수교 반대 시위를 할 수가 있는 6.3 항쟁, 그리고 유신 반대를 할 수가 있는 79년에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화 항쟁이 한국 현대사의 5대 민주화 운동이에요. 우리는 툭하면 계엄령이에요. 이것만 계엄령이 없어요. 이것만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88 올림픽이어서 외신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이 올림픽은 또 치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계엄령이 없어. 우리나라 계엄령 다 있어. 5대 민주화 운동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天安門 사건 같은 경우가 그죠, 계엄령 상황 속에서 인민해방군이 중국 인민을 뭉개버린 사건이죠. 55년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건 1993년 일본의 총선과 관련된 거고요.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여 일어나다. 이게 정답이죠. 여야 간 정권 교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해당이 안 돼요. 둘 다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케이스죠.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은 97년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3년 비자민 연립정부의 탄생이나 또는 2009년 민주당이 1955년 이후 처음으로 자민당 이후에 과반을 획득한 첫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20번. 밑줄 친 이 해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입니다. 뭐 타이완 인근 해역이고 미군과 자위대, 일본이 나왔죠.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일본과 중국의 갈등 지역이고 타이완 부근이네 라고 하는 것이 힌트죠. 그러니까 센카쿠 다오 위다오를 찾는 거예요. 타이완 인근을 찾으면 되죠. 여기 있네요. 자, 정답은 이건 이제 러일 간의 분쟁 지역이죠. 북방사도라고 불리고, 분쟁 지역 아니죠. 오키나와 열도. 이건 분쟁 지역이죠. 이건 어디예요? 남중국해고 이건 동중국해인데,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시파 난스가 있는데 이건 시파죠. 시파 시사군도 또는 다른 말로 파라셀 군도, 베트남과 중국 간의 갈등 지역이죠. 정답은 3번 되었습니다. 개념 완강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념 완강 꼭 해야 되고, 이외에는 돌립시다, 여러분. 이외에는 돌리고, 그리고 다회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회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회차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팍팍 줄여들면서 안정적인 50점 만점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항상 예찬하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